근데 그걸 또 굉장히 잘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동아일보 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면 보다가 다른 기사보다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 정무수석 국민 눈물 있는 곳 계셔야 이게 윤 대통령한테 말했더니 윤 대통령이 알겠다. 그게 저거 D가 제목이 짧게 나와서 그런 건가? 진짜 알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예요. 이런 기사가 왜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제가 먼저 운을 띄워드릴까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40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개편 국면에서 입성한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정무수석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겠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은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겠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조언했더니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알겠다.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처리한 거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 처리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도 네. 깊이 공감한다.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고 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게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이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부연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지금 이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1차 판결 뒤에 국가가 항소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네. 이건 역시 이런 맥락이다라고 기사가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요런 얘기는 이 결국은 누군가 이제 동아일보 기자한테 해줬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는 정무수석이 해줬겠죠. 정무수석에 관련된 분이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무수석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공감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정무수석실이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간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동아일보한테 쭉 해준 얘기일 텐데. 그 대통령의 워딩이 다 있지는 않아.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렇죠. 그래도 깊이 공감한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렇죠. 그 대통령이 사실 설마 그렇게 알겠다. 그리고 말았겠어. 뭐라고 말을 했겠지. 알겠다도 여러 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알았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알겠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정무수석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사실 제가 추정할 때는 정무수석이 이렇게 좀 얘기해 준 기사일 수 있는데 근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나왔을 때 기사를 정무수석 얘기만 썼으면 진짜 이거는 시킨 기사죠. 근데 네. 이 고약한 동아일보 분들이 이렇게 기사를 끝내질 않았어요. 이게 기사가 반이 그런 이 정무수석 얘기고 반은 민정수석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부러 흘렸다고 하면 민정수석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흘린 거야. 이게 이 기사는 여기에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민심을 그렇게 듣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그거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기 위해서 이거 흘려준 거거든. 그게 맞는 해석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기사가 민정수석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기사가 그런 방향으로만 가지 않았다라는 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법률수석이 될지 뭐 민정수석이 될지 이걸 신설하면 민심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 민심 청취 역량을 강화한 법률수석실 신설 방침을 영수회담에서 공식화했기 때문에 부활할 거다라고 쓰면서 명칭은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안도 유력하다라면서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민정수석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민심 동향과 정책정보 수집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능보건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안다라고 여권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고 신임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유력 검토되고 있고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도 물망에 계속 오르내린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은 추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법무부 장관과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권한도 자연스럽게 확보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정책 기반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 각종 비위 첩보도 수집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굳이 이걸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다 읽으면은 대통령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별로 그런 분위기는 아니구만. 그런 흐름은 아니겠구만 이게.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약간 기사의 곤조가 살아있는 기사야. 아, 저런 얘기 들었으면은 저렇게까지 뒤에다 붙이면은 아니 너한테 다시는 말 안 해줘. 씨. 내가 이렇게 이러더러 너한테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해준 건데 야 뒷부분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앞으로 얘기해 주겠냐? 이럴 수 있거든.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뒤에다 그런 걸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공정하잖아.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잖아. 사실 기자들이 대부분 약간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무리 똑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의도로만 나는 기사 쓰지는 않아. 이걸 넣어주는 게 필요하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누가 믿냐고요. 민심 정치를 위해서 법률수석실을 신설하고 그 수석은 반드시 검사로 검사 출신들을 임명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걸? 알았다. 알겠다. 근데 민정수석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향신문이 민정수석실 관련 얘기를 굉장히 큼지막하게 기사를 썼어요. 경향신문 3면에 머리 기사로 이렇게 쓴 건데요. DJ처럼 민심 듣겠다는 윤 대통령, 민정수석의 검사 출신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아일보 기사의 확장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DJ처럼 민심 듣겠다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영수회담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이 없앴다가 다시 부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2년 만에 부활을 한 건데 이게 1999년 6월에 부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온러비 의혹 사건으로 민심이 악화하니까 민심 청취 강화를 명목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것. 이거를 윤 대통령이 거론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선인 신분 때 2022년 3월 14일이죠.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민정수석실 폐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직동 팀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사찰이나 또 인사검증을 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많이 수행했던 곳인데요.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에 그런 사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이게 대선 공약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명분이 민심 정치를 더 열심히 잘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는 거 보면 거론되는 인사나 이런 것들을 면면을 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거론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지현 전 법무부 차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 검사 출신 인사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 부연이 나옵니다. 김주현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지냈다. 그리고 박찬호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2차장 검사였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마지막에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각에서는 민심 청취 조직이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수석실을 제 기능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여권의 우호적인 시민단체들을 관리하는 기능 외에는 제대로 된 민심 청취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또 많다. 이 조직이. 그러니까 이 조직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왜 민정수석실을 새로 또 그리고 왜 검사 출신을 갖다가 앉히려고 하느냐. 그렇죠.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와요. 출입 기자들과의 주기적인 기자회견이나 여야정 지도자와의 허심탄회한 회동이 민심 정치를 위한 전공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게 그또 민심 정치할 수 있는 방법은 막 너무 많은데 그렇죠. 굳이 왜 민정수석을 부활해 가지고 하려고 해? 결국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이나 이런 것처럼 특검 전국에서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결국 대통령 방어를 위한 조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뭐 일종의 사정정국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시무시한 오늘 준비를 따로 한 건 아니지만 무시무시한 중앙일보의 칼럼 하나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뭐. 제목이 지금 필요한 건 대통령의 차 한 잔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봤는데 여기에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네. 김성환 평론가님 다 아시지만 네. 뭐 또 갑자기 날 끌고 들어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죽겠구만 지금. 감기 걸리셨는데 감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네. 제가 걱정된 게 마이크로 아까 이거 소리 들어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네, 코도 못 말이죠.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하던 맞아요. 시절에 저도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아 그래 혹시 그 장면 생각나요? 네. 내가 그 콧물 줄줄 흘리는데 손수건을 꺼내서 손수건을- 김남 평론가한테 건넸잖아. 손수건을 3번이나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네. 그래 눈물이 납니다. 손수건 좀 빌려줘. 근데 제가 손수건을 갖고 다니진 않아가지고. 네. 근데 어떤 방송에서는 진짜 다른 방송에서는 콧물이 나오는데 훌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갈까봐. 네. 그러면서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지에다 쓱 닦아야 돼. 나중에 줄줄 흘렸어요. 근데 유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네. 네, 더 이상 말을 줄이고 네, 그 아픈 기억.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과거에 가끔 인편으로 밀봉 문건을 검찰에 내려보냈다. 문건에는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수집한 여야 정치인, 대기업 총수의 범죄 첩보가 담겨 있었다. 수사하라부터 수사에 참고하라, 수사하지 말고 덮어라 까지 각색이었다. 제목 아래 한 가닥 굵은 밑줄이 민정수석실 문건의 시그니처였다. 이렇게 돼 있고 민정수석은 생살 여탈권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정치에 투신한 어느 검사는 인사에 물을 먹고도 민정수석에게 수석님의 뜻을 잘 헤아려 열심히 하겠다고 충성 문자를 보냈다. 민정수석에게 사극에서나 볼 법한 존명이라고 답장을 올린 경찰청장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루어졌던 민정수석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정 업무에 대해서 총괄했던 그러한 어떤 단편인데, 그런데 민정수석이 사실 이런 일만 했느냐? 이 민심 청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한 행정관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현안이 생기면 택시기사부터 지자체장까지 만나서 대통령을 위한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올렸는데, 그런데 이때도 민정수석실 직원이 힘이 있으니까 지자체장이 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맞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직설적으로 해결책을 담아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살려라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칼럼을 보면서 새로 알게 된 건 그런 무시무시한 기능이 과거에 있었다. 네? 딱 태그를 달아가서 내려보내가지고 수사해. 안 돼.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가지고 안 돼. 그거 함명 사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직권남용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안 돼. 그러니까요. 과거에 근데 민정수석실이 했다. 수사하지 그럼 마. 이번에도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직권남용의 전문가시니까 아주. 그렇지. 네. 그런데 요거를 안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요걸 안 하려면 최소한 지금 이 칼럼에 나오는 민심 청취만 하려면 택시기사한테 얘기나 듣고 뭐 이런 얘기나가 아니죠. 얘기를 듣고 이런 걸 하려면 수석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검사 아니어야지. 그렇죠. 무조건 검사가 아니어야죠. 근데 그치. 굳이 검사를 시킨다는 게 뭐냐. 이 칼럼을 읽고 제가 한 생각은. 그래서 이제 굳이 지금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 칼럼에 대해서. 잠깐 코풀 시간도 확보하고. 아니 검찰총장 시절에 마음에 안 들면은 책상 위에다 발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것도 두고 가 그랬대잖아. 내가 그리고 대놓고 그냥 막 야자하고 그랬대잖아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전 감찰부장이 그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뭐 밑에 민정수석 검사 출신 갖다가 앉히면 야 그 해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 사실을.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오죽하면 조선일보까지 걱정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것도 사실 가시 같은 건데요. 잘 이거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지나치는 사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찝어가지고 올려서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거나 회자가 돼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민정수석실보다 특별감찰관이 먼저 아닌가?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가 대놓고 민정수석실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게 필요하고 그럴 거면은 특검 방어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특별감찰관을 먼저 해야 그게 진짜 진심으로 만드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핵심 대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에 대한 안이한 대처, 의대 증원 대국민 답화 등 민심과 어긋난 판단을 해온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이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붙입니다. 민심과 어긋난 판단을 해온 대통령실이 반성 차원에서 민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민정수석을 두겠다면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신임 민정수석에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전 법무부 차관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다. 민심 청취와 분석이 목적이라면 굳이 사정기관 출신의 민정수석에 기용할 필요는 없다.
민심을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한 민정수석이라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을 새로 두려는 이유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민심 분석과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 목적이라면 민정수석실 부활이 아니라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하고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